안녕하십니까.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인하대에서 있었던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 변호사님,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끔찍한 사건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건화돼서 기사가 뜰 때부터 저는 기사가 뜰 때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촉이 왔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지 네.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젠더 폭력 기반 사회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이 이렇게 만연한 이유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 또 여성들에 대한 차별, 또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한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사회 문화들, 그 다음에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이제 성범죄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다 원인인 것인가, 직접적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연 변호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젠더 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젠더 폭력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시각 중에서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한 끗 차이가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강의나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젠더 폭력이라는 게 일종의 갑을이죠. 무슨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갑을이 있고, 이 갑이 을을 종속시키는 사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성범죄 사건을 보면,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그쵸.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약간 누르고 억누르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일견 범죄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성별 차이라든가 또 그게 만연해 있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는 이 모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반대로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 모두 평등해,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리고 너랑 나랑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평등의 과도한 평등 문화가 그렇죠. 오히려 또 한 문제의 한 원인일 수도 있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근 일어난 인하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성범죄,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여성가족부가 있을 때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이제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야 되는 근거로 이거를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2016년에도 우리나라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때 이 사건이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지어지고 프레임화되고, 그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페미니즘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도화선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페미니즘이 좀 더 대중화되었다고 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러면 성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적인 그런 문화, 혐오적인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난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여성가족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단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만이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범죄를 줄일 수 없는 게 사실 당연해요. 사실 이거는 국가 전체가 나서서 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기울이면서 또 집중적인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남자가 피해자가 많은 범죄들이 있죠. 사실 전체 범죄에 비추어 보면은 뭐 폭력 범죄 이런 거는 대부분 남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남성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단어 대신 젠더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또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폭력까지,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젠더와 관련된 성폭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면 성범죄, 젠더폭력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평등을 만들면 범죄가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젠더 폭력의 문제 혹은 성적 차이에 의한 갈등 문제, 이런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거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논점을 놓고 바라봐야지. 그렇죠. 예. 성폭력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 폭력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어떻게 해서 이 폭력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 남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만은 않는다는 거. 네. 예, 오히려 처벌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제가 만나보는 피고인들이 물론 범죄자가 맞지만 좀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범죄인 것과 아닌 것이 차이가 나는 마당에 전과가 생겨버리는 것과 아닌 것이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큰 범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이전부터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줘야 되는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문화로서는 남성들이 오히려 화가 나버리고 남성성을 완전히 거세시켜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이 개방되었고 굉장히 자유로운 성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에게 성은 재미있는 거고 즐거운 거고 누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타고 태어난 어떤 자연스러운 성 욕구, 이것들을 분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권리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 성욕을 발현하는 어떤 행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특히 생각이 들어요. 남성의 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 좋아. 근데 그것을 자제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질서를 준수하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인권을 먼저 배운 친구들이 자제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즐거움이라고 먼저 배우고 나면은 경계선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청소년들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철학가들과 문학가들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통찰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그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 욕구를 무한정 인정해주고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와 교육, 이런 것으로는
이런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범죄와 관련한 일들을 이제 법률 일들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성은 처벌받고 여성은 이걸 이용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가 사실은 여가부는 아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거죠. 생각은 이런 거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동인권이나 청소년인권에서 실제로 성적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청소년 부모를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청소년 부모가 된 분들을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 어쩌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뭐 폭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일어나고 또 2차 가해가 일어나고 그것을 뭐 가볍게 여기는 이런 문화까지 우리 통틀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자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반성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미 많이 걷잡을 수 없이 되었지만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성범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연변이 말한 것처럼 각 분야, 교육 분야 또 어떤 의학 분야, 또 심리학 분야, 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 함께 모여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하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성범죄와 성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좀 통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변화를 가지고 또 정말 성범죄가 줄어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연 변호사님 인사해 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더라도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